옛날에 한 조그만 마을에 생일이 같은 쌍둥이 형제가 살았어. 동네에선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생김새가 좀 기묘해서 자주 동네 애들한테 따돌림 받았지. 반대로 다른 한 명은 건강하고 씩씩했고 애들 사이에 인기가 참 많았어. 형제는 매일같이 싸웠고 어느 하루는 그 싸움이 정말로 심해졌어. 쌍둥이 형제 중 건강한 아이가 화를 내면서 동생을 밀어버렸는데 그만 불행히도 동생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숨을 거뒀다니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냥 혼자서 동생을 묻어버렸지. 그날 이후로 걔는 완전히 변했어. 웃음이 싹 사라지고 눈빛에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어.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동생이 실종된 줄 알면서 애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지. 그 아이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괴롭고 분노에 차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사라진 거야.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는데 결국 그 아이는 동생을 묻었던 그 자리에서 숨져 있었고 입가에선 미소가 번져 있었다는 거야. 아무도 몰랐어.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밤에는 마을에 미친 듯이 강한 바람이 불었어. 쌍둥이 형제가 놀던 유일하던 장난감, 풍경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대.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요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죽은 동생이 지옥에서 온 사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괴물에게 복수를 부탁했다는 이야기야. 죽은 아이가 영혼의 안식을 구하지 못하고 지옥의 문을 두드린 거지. 지옥에서 온 사자는 빚을 갚는 대가로 살아있는 형에게 조건을 걸었어. 바로 마을 사람들의 증오와 분노 속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 아이는 미소 지은 채 죽은 건 그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사실 그 미소 뒤에는 형의 영혼이 이미 지옥 사자와 함께 있었어. 지상에 남은 몸은 껍데기뿐 마음까지 지옥으로 끌려간 거지. 동생을 묻은 자리에서 죽는 건 사자를 따라 지옥의 문턱을 넘는 의식이었고 그 바람은 두 영혼이 지옥으로 흘러들어가는 소리마을. 사람들은 그 바람 속에서 쌍둥이의 부모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며 소리치는 걸 들었어. 부모님이 찾던 게 뭐냐면 죽은 동생이 생전에 가지고 놀던 작은 나무 조각이었거든. 그런데 그게 사라진 거야. 사람들은 그저 바람에 날려갔겠거니 했지. 하지만 그 나무 조각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어. 뭐라고 할까? 그건 쌍둥이들 사이에 잊혀진 약속의 상징이었지. 죽은 동생은 그 나무 조각을 자기네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으로 생각했었던 거야. 이걸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하고 말이야. 지옥으로 간 형사자가 형에게 건넨 나무 조각,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 조각은 지옥의 표식으로 형이 온전히 사자의 것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어. 조각을 손에 넣은 형의 영혼은 이제 사자와 하나가 되었고 더 이상 인간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지. 혹시라도 그 조각을 갖고 분노와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는다면 죽은 형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주술이 걸려 있었거든.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비밀을 절대 모를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의 조각은 사라지고 말았어. 형의 괴로운 영혼은 영원히 사자의 그늘에 갇히게 된 거야. 형은 삶 속에서 이미 지옥을 살고 있었던 거지. 그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형의 절규 같은 풍경, 소리를 듣고서도 그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집안에 대해 알게 되니까 그들이 바라던 대로 형은 고독하게 버려졌어. 그래서 자기를 죽인 형이 지옥에서 힘없이 신세 한탄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에 동생은 조금씩 복수심이 가라앉는 걸 느꼈지. 하지만 형은 이미 끌려간 뒤였고 그 손에 든 나무 조각은 온 마을 사람들이 형의 원한을 느낄 수 있는 마치 저주의 매개체처럼 변했어. 그런데 죽은 형의 영혼이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가 버려 그저 그림자만 남은 거야. 조각은 죽은 형의 원한이 서린 저주의 상징인데 그걸 돌려놓지 못하면 형의 영혼은 영원히 풀려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집집마다 불행이 찾아왔지. 마을 사람들은 그게 형이 보내는 저주라고 속삭였어. 그러나 그 나무 조각은 어디서도 찾아질 수 없었고 형의 영혼은 계속해서 사자의 소나귀에 갇혀 있었지.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바람 속 어딘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울부짖는 결국 마을은 지옥의 사자가 뿌린 저주로 황폐화되어 갔어.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결국 마을은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지. 이젠 그 마을엔 바람 빼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하지만 말이야, 그 나무 조각이 사라진 건 기적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였어. 그것은 쌍둥이 형의 영혼이 저주를 퍼뜨리기 위해 스스로 조각을 감춘 거란다. 울부짖는 형의 영혼이 어떻게든 저주를 이어가고 싶어 했던 거지. 정작 동생은 그저 형과 다시 만나길 바랐을 뿐인데 형은 마을을 저주로 얽어매버린 형의 저주가 이어지면서 마을에선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되어갔어.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을을 떠났지만 고집센 노인 몇은 그대로 남았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노인들의 손에서는 저주받은 나무 조각들이 하나둘씩 발견됐어. 그들은 늙고 눈이 침침해서 그 조각들을 단순한 장난감으로만 여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 그 조각들로 인해 삶의 마지막 날들이 오히려 지옥같이 되리라는 것을. 결국 마을의 마지막 노인도 하나둘 쓰러지고 그들의 죽음과 함께 저주받은 나무 조각들은 다시 사라졌어. 마을은 완벽한 폐폐허가 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지옥의 사자가 가져간 마지막 노인의 영혼은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어. 그 노인이 삶에서 가진 유일한 따뜻한 기억, 바로 쌍둥이 형제가 장난치던 모습이었거든. 노인은 이 무서운 진실을 알면서도 끝내 그 나무 조각을 붙들고 죽었어. 그의 죽음이 지옥의 문을 드디어 닫게 만든 거야. 저주는 끝났고 영혼들은 평화를 찾았어. 그 조각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끝에서 희망의 불씨를 담게 된 거지. 막간의 평화 속에서 쌍둥이 형과 동생은 서로를 마주보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죽은 형의 영혼이 지옥의 사자와 함께했던 고통의 시간은 끝나고 두 형제는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를 얻게 되었다. 그 바람이 이제는 따스한 기억을 안고 마을을 스치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잊혀진 영혼의 마을이라 부른다. 숨겨졌던 의리와 사랑의 힘으로 저주가 깨졌고 해방된 영혼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다. 지옥에서 온 사자도 마침내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형제의 영혼들을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했다. 이제 그 마을엔 아름다운 전설만이 남은 채 바람은 오로지 평화롭게 소문났던 잊혀진 영혼의 마을엔 때때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마을에 오면 무서운 꿈을 꾸게 되고 갑자기 몸이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야. 아무도 몰랐는데 지옥의 사자는 아직도 마을에 남아 있었어. 그 사자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슬픔을 먹고 자라며 마을을 안식처로 쓰고 있던 거야.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아직도 누군가의 계약이 남아있다는 증거로 그 살벌한 풍경 소리가 들려오는 것.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한 번씩은 저주받은 마을을 꿈꾸고 그 악몽의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단 말이야. 결국 몇몇 사람들은 마을을 탐험하던 중에 지옥 사자가 숨겨놨다는 그 나무 조각을 찾아냈어. 이걸로 저주를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느꼈어. 그 조각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지옥 문턱까지 이끌었던 거야. 절대 풀리지 않을 저주를 걸어놓은 거였지. 그 마을은 한때 평화롭다 여겼지만 사실은 영원히 악령의 소나기에 놓여 있었어. 지옥에서 온 사자가 항상 마지막 웃음을 짓는 거야.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 구독은 양질의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됩니다. 월드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